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김종육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에 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에 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미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서 함정 열척 병력이 12,000명을 동원으로 해서 파나마 침공 이후에 지난 1989년 이후에 파나마를 침공으로 해서 노리에가를 체포해서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리에가는 프랑스 감옥으로 또 이전해서 마약 밀매로 해서 프랑스에서 감옥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본국으로 파나마 본국으로 송환돼서 81세를 마감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 1989년 이후에 미국에서 핵 항공모함을 또한 함정 열척을 병력을 12,000명을 앞세워서 최대 군사작전으로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독재자 65대 대통령입니다마는 이 마두로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미진을 외치면서 평화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몸을 아주 낮춥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몸을 아주 낮추면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이곳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테러 조직 FTO로 지정을 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 카르텔의 두목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목을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군사행동 그리고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와 마약 밀매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각종 제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마두로를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말이죠. 또한 마두로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사서 결국 밀매 테러 두목으로 지정이 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할
운명에 처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65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아주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공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죠. 올해 마두로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2025년 1월부로 6년의 3선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 임기가 시작되면 6년입니다. 임기가 6년. 우리 한국은 5년이죠.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6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만은 이 마두로는 올해 2025년 1월부로 세 번째로 임기가 시작돼서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요, 원래가 버스 기사였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투쟁에 나서면서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하죠.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으로 해서 결국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까지 오르는 기가 막힌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개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산층이었던 그 나라가 말이죠. 중산층의 계층이 완전 빈곤 국가로 지금 떨어졌어요. 빈곤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베네수엘라. 근데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삼니다마는 사실은 마두로를 축출하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이 해놓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공을 세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를 제거하지 못했던 것을 나 트럼프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국가를 친미적인, 즉 미국의 친화적인 지도자로 내세워서 그럼 미국에 협력할 수 있잖아요. 석유도 원활하게 거래할 수도 있고 미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계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요, 과거 파나마의 군부 실력자였었죠. 노리에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노리에가는 대통령 위에서 파나마 대통령 위에서 군립했었죠. 초창기에는 미국에 대단히 협조를 했었습니다마는 후에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움을 삼으로 해서 마약 거래 혐의로 미국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죠. 미국에 끌려와서 감옥 생활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것이 지난 1989년도 이랬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군함을 항공모함을 앞세워서 마두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상은 우리 미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국 소식입니다. 요즘 연일 대한민국의 대장동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꾼들에게 7천억 돈이란 돈을 몰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으로 사기꾼들한테 한 푼도 몰수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에게 돈을 풀어줬어요. 이것은 과거 검사가 2심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 하게 되면은 검찰은 반드시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런 관례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윗선의 개입으로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를 포기했죠. 이로 인해서 사기꾼들에게 즉 김만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둘이 합해서 최소한도 9천억 정도를 몰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노만석 검찰 직무대행의 바보 같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항소 포기로 사기꾼들에게 돈을 다 주게 됐어요. 그러자 대장동 사건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검찰의 반발을 샀습니다. 검사들이 항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정청래 대표, 이 정청래는 항상 이건 우리 미국에서 얘기하는 원어로 얘기하는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항상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크고 작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왜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을 씌워가지고 친윤석열 쪽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민주당의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항변도 못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합니까? 검사들이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윗선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하고 항변한 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항명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해서 법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친윤석열계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몰아가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정청래가 하는 얘기는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 위법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검사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라는 자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이 당대표란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일선 검사들에게 겁먹은 개, 너희들은 겁먹은 개야라고 아주 인신공격, 모욕적인 언사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검찰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의문을 가는 대목은 어떠한 판단으로 항소를 포기했느냐. 윗선에서 바로 7분 전에 검사들이 항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서 있었는데 법무부 앞에서 7분 전에 갑자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하려면은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항소해라.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항소해라. 그러자 이 지시를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소신 있게 지금까지 전례나 관례로 봐서 항소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윗선에서 어떤 압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25년 동안의 검사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신 있게 나는 항소 포기 못합니다 하고 치고 나가면서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고 이 바보 같은 이 노만석이 얼마나 많은 겁을 먹었는지. 아니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검사로서의 그 자존심이 없어요. 뭐가 겁이 나서 정호성 씨의 심사숙고하라 그 말 한마디에 항소를 포기를 해요. 이 노만석이는요. 지금 사퇴했다고 해서 나는 이미 끝났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이미 사퇴했는데 no way. 그건 노만석 당신의 바보 같은 판단이야. 당신은 감옥에 반드시 가야 돼. 왜? 직권남용이야. 당신이 뭔데 멋대로 항소를 포기를 해. 고검장을 비롯해서 평검사들이 항소를 원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 멋대로 윗선의 말 한마디에 심사숙고하라 그 말 한마디에 항소를 포기를 해? 그것이 당신 지 멋대로 항소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야.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해서 7천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게 됐어요. 예?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7천억 돈이란 돈은 선량한 성남시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만석이라는 이 천하의 이 바보 같은 인간 때문에 검찰이 아주 대한민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압력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호성 당신은 반드시 사법 처리 아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직책을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서 직권 남용한 죄, 그리고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날려보냈어요. 이 돈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몰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호성 법무부 장관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사 재판에 들어가면은 몰수할 수가 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 출신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법률 지식이 없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이 돈은 몰수할 수가 없다. 항소 포기로. 이런 점도 지금 간파가 안 돼요? 정호성 법무부 장관? 정호성 법무부 장관은요, 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조응천 씨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정호성을 믿지 마라. 이 사람은 겉으로는 수박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아주 온건주의자, 합리적인 주의자, 그리고 논리적이고 착한 척 하지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는 완전히 강성 지지층으로 돌변해서 자기 속내를 결국은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지가 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신이 뭔데? 잘 판단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항소를 판단해라. 항소를 포기하든 하지 않든 심사숙고해서 해라. 이걸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얘기 자체가 여름 10명 법률가들이 그게 압력을 간 것이다. 그래서 노만석 같은 그 바보 같은 그 직무대행이 찌레 겁을 먹고서는 꽁지를 내리고 항소를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정말 부끄러운 짓거리를 했다. 노만석이가. 이거는 노만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에게 항소 포기 바로 7분 전에 2번 전화했던 법무차관,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한동훈 대표 똑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수 단체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도 강한 오조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가운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서 집단 성명을 했던 박재옥 수원지검장,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 29기예요.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왜 사의를 표명을 했느냐? 정청래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무도한 정청래 대표가 무슨 개? 겁먹은 개. 검사들 보고요, 겁먹은 개야.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항명했던 이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문법으로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말았어요. 박재옥 씨는 검찰총장
고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지검장 12명이 입장 표명을 한 거 가지고 이게 항명이냐. 또 이 박재욱 씨 이외에도 광주고 검장, 이 사람도 역시 29기입니다. 광주 고검장 송강 씨가 또한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이 최근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비판을 집단 항명으로 간주하면서 징계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반발해서 사표를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검찰 간부들의 줄 사퇴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검찰청의 윗선의 압력으로 항소 포기를 놓고서 평검사 고검장들의 항변을 항명으로 취급하면서 입법의 힘으로 검사들에게 징계 운운하면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냐?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어떠한 분위기인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과반 이상이 정청래 당선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라. 김병기 원내대표 무엇이라? 대한민국 검찰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겁먹은 개? 입이 있으면은 막 놀려도 되는 겁니까? 검찰들은 당신네들하고 달라, 수준이. 사법고시를 남들이 정말 10년, 15년, 5년 최소해도 힘든 게 사법고시 통과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다만 요즘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런 바보 같은 인간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애꿎은 검사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량한 검사들은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변했다고 항명으로 몰아붙이면서 개라고? 겁먹은 개라고?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그 말을 당장 취소하고 대국민들한테 사과해라. 겁먹은 개는 바로 정청래 당신과 원내대표 김병기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 선량한 검사들에게 겁주고 징계 운운하면서 줄줄이 사퇴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당신들이 지금 책임질 것이야. 끝으로 다시 경고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워싱턴 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원내대표 김봉기에게 검찰들에게, 검사들에게, 선량한 검사들에게 겁먹은 개라고 인신공격하는 그 입 당장 사과하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막말 하지 마라. 오늘 워싱턴 소리는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might be. How can I